참 SKCT 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일단은 네. 뭐 다 말할 거 없고 어렵다. 어려워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학생들이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SK라는 회사는 온라인 시험을 보다가 요즘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바꿔서 시험 보고 있고요. 인적성 시험을 처음으로 도입한 회사예요. 그래서 IQ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78년도부터 시험을 보고 있는 회사인데요. 2013년에 개편을 하고 네. 지금까지 이제 시험을 보고 있죠. 자, 시험은 총 490문항. 요거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고요. 총 145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요. 네. 인지 역량이라고 해서 수리, 언어, 직무를 시험을 보죠. 60문항을 75분 정도의 시험을 보고요. 실행 역량이라는 것은 30문항을 20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심층 역량이라고 해서 인성검사와 비슷한 문제를 400문항을 5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요. 이제 큰 대학교를 빌려서 요즘에 시험을 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문진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시험을 볼 때 그 장갑, 라텍스 장갑, 그 셰프 네. 장갑 아시죠? 이거를 보고도 시험을 보고 또 샤프로 풀 수 없고 네.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시험을 네네. 봐야 되니까 아마 미리 조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오늘 라텍스 장갑을 끼고 와서 문제를 좀 풀고 그랬나요? 네, 일단은 인적성 검사를 가기 전에 준비물 같은 거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 SKCT 문제 중에서 오늘은 어떤 유형의 문제들인가요? 오늘 새 MC가 오셨다고 해서 맞아요. 오늘 다 몰빵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아주 SKCT 수리에 나왔던 대표 유형으로 네. 특징이 뭐라 그랬죠? 어렵다고요. 제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오늘 이제 딱 끝나고 두려운데요? 나서 픽 쓰러지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수리 네. 영역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네. 학생들이 수리가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에 없는 건데 네. 예전에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예시 문제였어요? 문제입니다. 네. 아래표는 동글동글 반도체, 우리가 지금 관련 회사죠. 네. 올해 3분기까지의 판매 실적이 나와 있다. 땡땡 반도체는 표에 나온 4가지 제품만을 취급한다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시험장에 딱 가셔서 이제 표를 보시면 제목 보시고 그리고 단위 보시고 가로 세로 축에 뭐가 있나 일단 파악을 하시고 보기로 가셔서 보셔야 하는데요. 네. 여기 보면 분기별 판매량 그리고 판매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 조심하셔야 네. 되고요. 그리고 제품이 4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자, 1번부터 보면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판매액 합계상위 2개 제품은 A와 C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2분기에 전분기 대비량, 판매액 모두 증가한 제품은 A뿐이다라고 되어 있고 3번은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에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4번은 3분기 A 제품의 판매량과 모두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다라고 했고요. 5번 B 제품은 2분기의 판매량과 판매액이 일시 감소했으나 3분기에 회복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은 읽으면서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수치 계산을 해야 될 게 있느냐. 네. 근데 시험을 가시면 자, 퀴즈. 수치 계산하는 걸 먼저 봐야 될까요? 나중에 봐야 될까요? 나중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빨리 볼 수 있는 네. 거를 찾고선 지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인지 최근에 들어서는 수치 계산하는데 답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3번하고 4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평균 단가라고 하는 거는 전체 판매액을 판매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표를 보고 1분기, 2분기, 3분기 이거를 보고 다 더한 것을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분기에 보면 3분의 1을 넘었냐 안 넘었냐 이렇게 4개 나오기 때문에 3분의 1과만 비교해 네. 주시면 됩니다. 우선 1번은 읽으면서 그냥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2번의 경우에도 역시 그냥 증가한 제품 이랬으니까 ABCD 이렇게 보시면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라 제가 맞아요. 3번부터 얘기를 할게요. 1분기에 구매 판매액은 275,
그리고 판매량이 250, 그리고 2분기는 360하고 300, 520하고 4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비교를 할 때 우선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대분수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 바꾼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분수로 일단 바꾸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분모가 조금 쉬운 편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통분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들어가니까 어렵네요. 할만해요. 3번이 답인가요, 그럼? 네, 아니에요. 3번은 맞아요. 아, 맞아요. 답은 4번이요. 답이 4번이에요. 아니, 제가 수리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좋아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네. 4번을 보면은 3분기 A 제품 판매량이라고 했는데 네. 전체에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지금 400이고 네. 판매량이 140이에요. 네. 그러면 400분의 140이 3분의 1을 넘겼냐 안 넘겼냐 이거를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볼까요? 분모가 지금 400이에요. 네. 300이면 상관이 없는데 분모가 400이 되기 때문에 분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140 곱하기 3을 했을 때 400보다 크죠? 네. 네. 그 얘기는 400보다 큰 수, 물론 420이기는 해요. 420분의 140이 3분의 1과 같죠? 네. 분모가 작기 때문에 분모가 작으면 더 큰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번이 답이 되고요. 5번도 역시 그냥 감소했냐 증가했냐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읽어보시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지금 어떤 걸 먼저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5번을 먼저 쑥 빨리 훑어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을 네. 봐야 된다. 이 사실은 말씀이죠. 이거를 이제 실제 문제로 갔으면 5개까지 다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산을 피할 수 있으면 저는 피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개인차가 있어요. 저는 수치 계산이 더 빨라요. 증가 감소 잘못 보다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특이사항이 있는 분들은 계산 먼저 하시는 게 맞고 일반적으로는 계산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 시계를 못 갖고 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네. 뭐 아직 뭐 복잡한 그런 계산 문제는 또 아니니까 네.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될까요? 1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 문제당? 네네. 그리고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종류의 표가 나오는 문제가 네. 더 많아요. 어. 근데 SK는 한 3문제, 4문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가 다 방정식이나 부동식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수리에 강한 분들은 이 문제 좀 좋아하진 않는 편이라서 오히려 그게 뒤로 네. 저는 이걸 제일 뒤로 놔두고 풀 것 같기는 해요. 문제 자체를. 저는 얘네를 먼저 풀겠지만 이제 수리에 강하신 분들은 네. 뒤로 미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저 이거 풀어봤어요. 이번은 풀어봤는데 네. 뭐 작년 문제 좀- 가격을 X라고 해놓고 네. 네. 총 4,200원이니까 네. 4,200은 이거 제가 좀 수리에 약한 거 참고해 주세요. 8x 플러스 7 가로하고 900 더하기 오. x 네. 가로 닫고 더하기 4,500 곱하기 5 네. 밑에 분모 20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3,680이 나오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아니요? 너무 0.1초도 안 쉬고 되시죠? 이게 맞아요? 현재 사실 이 네. 문제들이 중학교 2학년 정도에 나오는 아이고. 문제거든요. 중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네. 근데 중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탁탁탁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에요, 저게. 수학 정석대로. 선생님이. 예.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를 보면 네. 일단 K가 15개 있었어요. 그러다가 8개를 유지를 하고 7개 올렸다 그래서 X-7을 쓰셨잖아요. 네. X-8을 7을 쓰셨나요? 여기 네. 글쎄요. 가로를 치셨어요? X 플러스 900으로 가격으로. 900으로 했어요. 그랬구나. 8x 플러스 7 해놓고 900 네. 플러스 x 가로 닫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15개 다 유지를 했대요. 네. 7개만 900원은 인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가격이 6,300원 오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4,500원짜리 5개. 그럼 45 곱하기 5는 네. 225에다가 0 2개 붙이니까 22,500원이죠. 그쵸. 그러니까 전체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한 게 이게 6,300원, 이게 22,500원 해서 한 것이 전체 평균이 420이고 네. 보시면 15개 있다가 5개가 늘어났잖아요. 20개예요. 그러면 4,200 곱하기 20을 한 게 총 금액이죠. 그래서 총 금액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사실은 식을 안 쓰고도 풀 수 있다니까요.
6,300원 올랐죠? 22,500원 올랐죠? 네.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있죠. 그게 평균 가격이 42,200원이니까 이거를 곱하면 그쵸. 전체 금액 알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에서 빼고 15로 나누면 된다. 할 만합니다. 항상 생각하지만 이렇게 정석으로 풀어서는 네. 저는 진짜 통과 못할 것 같아요. 네. 아, 다들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다들 그 문제 나왔어요. 어. 요즘에 약간 이런 종류의 문제가 네. 한 3번에 한 번씩 이렇게 돌려서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 준비해 가시면 이번에 혹시 나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저한테 그러니까. 감사 인사하고. 이거는 그럼 몇 분 네. 정도 잡고 이거 그러니까 SK는요, 네. 1분에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요? 다른 회사들은 이런 종류의 문제가 네. 뭐 한 30초, 40초에 푸는데 SK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는 한 60초 정도 생각을 합니다. 다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모처럼 머리를 썼더니 머리 아프더라고요. 3번 문제 한번 네. 가보도록 할 텐데 3번 문제도 풀어봤는데 또 저만 좀 어렵게 본 게 아닐까. 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기분이 나쁘죠. 한번 읽어보면 네. 길이가 1cm 차이 나는 정사각형 철판 3개를 가로로 붙였다 했는데 안 보여주고 맞아요. 붙였다고 말만 했어요. 어떻게 붙였는지 상상을 해야 되죠. 그죠? 네. 철판의 넓이 합이 245제곱센티미터일 때 모든 철판의 둘레의 길이의 합은 참고로 이 문제 지금 상반기에도 나왔었고요. 어. 재작년 하반기에도 나왔었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번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번씩 걸리는 문제들만 오늘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정사각형 3개를 그냥 붙인 거고 길이가 1cm 차이 난다라고 했으니까 정사각형 3개만 붙여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넓이의 합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어요. 네.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문자로 놓고 싶다. x를 뭘로 두면 될까요? 그냥 저는 사실 대입해봤어요. 대략 사실 245 맞죠? 네. 245니까 어림잡아서 뭔가 좀 되더라고요. 네. 팔로 놓고 그냥 했더니 한 번에 되더라고요. 오늘 기분이 이거- 너무 좋아요. 네.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닌가? 그렇게 끼워 넣죠? 네, 끼워 넣었는데, 네, 뭐 나중에 식으로 쓰긴 했는데 네. 이런 또 멍청하다고 할까봐. 아니에요. 이게 네. 제가 오늘 너무 좋은 게 네. 이게 학생들을 처음 만나면 딱 이런 상태거든요. 머리가 좋고 수학을 잘 풀지만 인적성에는 조금 아직 좀 부족한 느낌. 그래서 인적성에 알맞은 이제 사람으로 좀 바꿔드리도록 오. 할게요. 일단은 연속한 세 자연수면 네. 가운데 거를 x로 두시는 게 좋고 작은 게 x-1, 큰 걸 x 플러스 1. 제가 좀 화면을 보여주고 예쁘게 풀면 좋겠지만 네. 전 사실은 그거보다 여러분이 일단 생각하시라고 아. 이제 화면 안 붙고 예. 우리 생각해 볼게요. 그럼 x-1의 제곱 x, x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네.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뭐 제곱 공식은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럼 앞에 거, 뒤에 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죽죠. 네. 그러면 3x 제곱하고 플러스 2 나와요. 네. 그게 245온 거예요. 어. 그러면 3x 제곱이 243까지 우리 나왔거든요. 그럼 3으로 나누면 81, 어. 9. 우리 그쵸. 지금 풀이 안 보고 지금 풀고 네, 있는 거예요.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림으로 이제 된 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거를 x로 두고 x-1, x 플러스 1. 그래서 3x 제곱 플러스 2가 245가 된다. 그래서 x 제곱이 81이고 x가 9다. 사실 여기까지는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이 문제예요.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게 다 구해야 되잖아요. 여기 쬐끄만 애들을.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풍선을 빵 분다 생각하면 얘가 다다다다다 펴지면서 큰 직사각형이 되거든요. x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이렇게 찌그러진 도형의 네. 둘레를 물어보고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중요한 건 요 가로랑 요 세로랑 더한 것의 2배만 구하시면 요 짜잘한 계산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이거 같아요. 이 짜잘한 계산을 해서 시간을 낭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낭비한 사람은 나중에 저요? 한 문제들 풀잖아요. 전 낭비 안 했어요. 오, 한 번에 딱 봐요. 들어갔으니까. 된다니까요. 그래서 8, 9, 10. 참고로 연속한 세 자연수는 가운데 거의 3배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죠. 27에 10 더하고 37의 2배로 계산을 네. 하면 사실은 이게 좀 풀이를 이렇게 써놨지만 풀이 없이 머리로도
풀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자주 출제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네, 일단 실제로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다 보니까 유형을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문제가 되게 복잡하죠. 길어요. 좀 읽어주세요, 그럼. 네, 어떤 가전제품의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불만족이라 응답한 여자는 조사에 응답한 여자의 30%고 불만족에 응답한 남자는 조사에 응답한 남자의 70%다. 불만족에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0%를 할 때 남자 응답자의 인원은 모두 몇 명인가? 단 만족도는 만족과 불만족을 조사하였고 무응답자는 없다. 자, 일단은 1000명이라는 거. 네. 그리고 조사한 전체 응답자 여자의 30%. 그렇죠. 남자의 70%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문제를 약간 유형으로 좀 익혀두시면 좋아요. 네. 표 그리셔야 돼요. 어. 남자와 여자, 만족과 불만족. 제가 표를 좀 준비해봤는데 이걸 좀 한번 같이 네. 볼게요. 자, 그러면 여자 전체의 사실 여자 전체를 X로 넣어도 되는데 네네. X로 놓으면 만족과 불만족이 소수가 있어서 저 10X라고 놓은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 저는 100X로 놓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10X, 10Y라고 남자와 여자를 뒀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자의 30%가 불만족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남자의 70%가 불만족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의 70%, 남자의 30%는 만족이 되어서 7X, 3X, 3I, 7I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불만을 얘기한 사람이 전체의 40%니까 400명이고 그 전체는 1000명이죠. 사실 이 상태에서 바로 식이 나와요. 네네. 3x 더하기 7i는 400, 10x 더하기 10i는 1000이라고 나온 걸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자 여기서 조심할 점, 문제에서 남자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y를 구하는 거죠. x를 소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x를 소거하고 y를 구해서 10i를 구하면 250명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저는 일단 파악을 하려고 이렇게 나무를 그려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조금 복잡해지긴 했어요. 나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1000명, 네. 불만족, 만족 네. 나눠가지고 만족은 600명, 400명 이렇게 네네. 나누다 보니까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여기에서 어려운 거예요. 남자, 여자를 어디다 어떻게 놓아야 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표 그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표를 준비한 그려라. 문제들이 한 두세 번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 기준에 1년 반 만에 한 번 정도씩 나오는 문제니까 유형을 좀 익혀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5번. 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본사와 지점 중 근무하고 싶은 근무지와 기숙사 지원 여부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본사에 지원한 사원이 60%, 지점에 지원한 사원이 40%다. 또 기숙사에 지원한 사람이 각각 1%, 8%다. 임의로 뽑은 사람이 기숙사에 지원한 사람일 때 그 사람이 지점에 지원한 사람일 확률은 네, 저는 확률자 나오는 순간 포기. 왜 그래요? 아직 안 돼요. 확률이 전체분의 그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거 책 같은 데 보면 조건부 확률 나오지만 조건부 확률에서 여러분 A, 바, B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여기 임의로 뽑은 사람, 기숙사 지원한 사람일 때 네.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기숙사 지원한 사람 중에 지금 보면 사원과 본사와 지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숙사 지원한 사람과 지원하지 않은 사람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역시 기숙사 지원한 사람 여기 지금 1% 있잖아요. 여기에서 본사와 지점 이렇게 나누어서 이 두 사람을 일단 구하고 네. 그다음에 지점에 지원한 사람을 구하면 본사는 지금 600명이죠. 전체 1000명이니까 네, 그렇죠. 600명 중에 1%잖아요. 그러니까 0.01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지점에서 기숙사 지원한 사람은 400명이잖아요. 400명에서 8%, 400 곱하기 0.08 하면 32명이 나오거든요. 그럼 전체 38분의 32 해서 뭐 약분하면 19분의 16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저는 이게 5번이 4번보다 좀 더 쉬웠어요. 5번이 네. 이거 해보셨잖아요. 네. 연습이 되면 쉬워요. 그래서 한 번만 보면 두 번째부터는 완전 쉬워요. 그렇겠네요. 이거가 답지 같은 데를 보면 A바 B가 나와요. 그럼 A바 B는 P, B분의 이거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상태로 네. 전체분의 그 경우로 푸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지금 황인성 아나운서가 처음으로 이렇게 인적성 문제를 풀어봤어요. 소감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이고 말할 게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고. 잘하셨잖아. 네, 아니 뭐, 전 사실 이거 풀고 싶어서 미리 문제를 받았는데 막 찾아봤는데 자꾸 무슨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나오고 확률 통계, 조건부 확률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읽는데 시간이 다 가서 근데 너무 어렵고 맨날 이런 문제 잘 풀었어요? 이가은 아나운서는 좀 어땠어요? 저도 울면서 풀었는데. 엄청 잘 푸셨어요. 그쵸? 저 네. 모범생이죠. 네, 완전 잘 푸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또 들고 오시면 그때는 저도 좀 더 열심히 맞춰보도록 할게요. 더 어려운 문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진 마시고요. 네, 맞습니다. 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유형이 어색하다 보니까 잘 못 풀었는데 저희 이제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많이 풀다 보니까 유형이 좀 익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투데이 잡스 시즌2 그러니까요. 모든 인적성 풀이들 다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SKCT 원포인트 레슨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겁내지 마라. 저 원포인트. 겁내지 마라.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무시하세요. 그거 못 풀어요, 현장에서. 그거 무시하고 다른 문제에 집중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